병이 든 동해 용왕이 토끼의 생간이 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내용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보통 이 용왕과 토끼의 약간 권력 구도가 아마 제시 한번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여기서 용왕 같은 경우는 권력자고요. 얘가 이제 백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얘는 그냥 권력자가 아니라 뭘 가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토끼의 간을 내어달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될 수 있냐? 뭔지 아세요? 권력자의 횡포라고 하죠. 권력자의 횡포. 그죠? 그리고 보통 여기서 우리가 토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뭐라고요? 깨 뭐야? 깨가 많다고? 네. 꾀가 많은 것도 있죠. 요즘 조금 좋은 말로 있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뭐 영리하다, 그 다음에 뭐 순발력이 있다. 이 순발력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 어떤 이상한 상황에 이제 대치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고 그런 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발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이 권력자의 횡포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게 돼요? 이거를 우회하게 되죠. 그죠? 피하게 되죠. 그죠? 이 횡포를 이제 피하게 되면서 도리어 토끼가 이제 용왕에게 뭘 하게 돼요? 내용적인 거 모르셔도 돼요. 내용적인 거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전체적인 구조로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토끼를 통해서 용왕의 그런 어떤 횡포를 부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게 요 자체가 토끼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런 게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다른 인물들을 뭐 추가한다, 뭐 여기 자라 나오죠. 그쵸? 자라 같은 경우는 뭐야? 뭐 충신이야. 그죠? 근데 충신인데 그냥 맹목적인 충성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내용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왜요? 왜 한숨이야? 난 밥도 안 먹었어. 좋겠다. 나 지금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자, 아무튼 병이 든 동해 용왕이 토끼의 생간이 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토끼를 잡아올 신하를 찾는다. 이에 자라는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나서고 육지로 올라와 토끼를 만난다. 자, 이 말까지 나온 김에 자라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랬다고? 어떤 친구였다고?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토끼는 생긋생긋 웃으며 말했다. 내 형을 보니 시칠 사람은 아니로다. 의량이 넓고 위인이 관화하니 남을 속이지 않을 것 같소. 자, 거기 밑주십니다. 의량이 넓고 위인이 관화하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외양 묘사가 된 거야? 자라죠? 자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남을 속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양 묘사가 들어갔고, 이걸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부생을 좋은 곳에 천거하니 감격하기 측량 없으나 그 수부에 들어가서 벼슬하기가 쉬울수나, 뭐 이런 얘기는 나 같은 좀 약간 불황 인생을 그냥 이 용궁까지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어떻게 물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요놈 인재야 속았구나. 그런데 실제로 토끼가 여기서 속아서 갑니까? 아니죠. 이미 얘도 알고 있음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라는 호년이 대답했다. 그대가 오히려 경력이 적은 말이로다. 역산에서 밭을 가치던 수님군도 당뇨에 천자위 수선하고 위수에서 고기 났던 강토. 이게 쭉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 가지의 고사들을 인용한 것들이 계속 뭐가 되고 있다? 나열이 되고 있다. 그죠? 맞아요? 이런 것도 넣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 났던 강태공도 주문왕의 스승되고 사냐에서 밭 갈던 이윤도 탕임금의 아형되고 표모에게 밥 빌던 한신도 한태주의 대장이 되었으니 수부나 인간이나 발천하기는 마찬가지라. 이런 거로 그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자, 요런 부분을 통해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다 이 밑에서 시작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또 높은 사람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의 자라가 토끼에게 설득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니? 그러니까 설득 전략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인용들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뜻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선지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진시다가 임금을 가리하니 우리 대왕께서는 한 가지 재능과 한 가지 지조가 있는 선비라도 벼슬 직책을 맡기는지라. 이렇기 때문에 나같이 재주 없는 인물도 주부 일품자리에 외람이 올랐거늘 하물며 그대같이 고명한 자격이야 수군절도사는 떼어놓은 당상이네. 또한 신수 좋은 얼굴을 능영각에 걸어두고 춘추에 빛나는 이름을 죽백에 들으리니 이것이 기남자의 보바로운 영광이라다. 근데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토끼가 문준이 시조되기는 아무 염려 없는지라. 저기 이 시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조. 고전시가 이런 거 말고 시조. 시조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문을 어떤 시작을 하는 어떤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보통 이런 인물들은 조금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시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요, 하필 제 시조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제 고려시대 때 넘어와서 뭐 학문적인 뭐 이런 경지들을 뭐 이루어졌다, 뭐 유교적인 사상으로 뭘 해줬다,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지금 대단한 업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자라가 얘를 설득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 여기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하면은 너 분명히 토끼들 가문에서는 네가 지금 짱짱맨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업적이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토끼가 웃으며 말했다. 형의 말은 그럴듯하나, 자, 어젯밤 꿈이 불길에 꺼림직하도다. 자, 꿈이 불길하다는 얘기는 일단 얘는 알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얘는 일단 어떻다라는 걸 알아. 자기가 지금 좀 약간 간이 막 땡겨질 수도 있고, 그게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내가 젊어서 해몽하는 법을 약간 배웠으니 그대의 몽사를 들려주어. 그래서 토끼는 어젯밤 꿈 얘기를 했다. 칼을 빼서 배에 대고 몸이 피치를 하니 아마도 좋지 못한 정상을 당할까 염려되어. 자, 요게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토끼가 꿈에서 꾼 부분이 요런 혹은 예언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쵸? 물론 실제로 그런 결말이 나진 않지만요. 그죠? 얘 입장에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냐. 아주 좋은 몽사를 가지고 공연히 고민하는구려. 배에 칼을 댔으니 칼을 금이라 금띠를 뗄 것이오. 그 몸에 피치를 했으니 홍포를 입을 징조하. 이 홍포라는 말이 뭐냐? 홍포. 그 좀 높은 벼슬의 그 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은 벼슬아치의 옷을. 됐나요? 이 어찌 공몽한 길몽이 아니겠소. 자, 장자의 나비된 꿈은 달관의 꿈이요, 공명의 초당 꿈은 선각의 꿈이라. 자, 그 외에 꿈이라 하는 것은 무비관몽이요. 자, 무비관몽이 지금 뭐냐? 거기에 뭐 꿈으로 안 보이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봐봐, 장자 나비 이거 뭔지 아세요? 장자가 나비가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알아? 호접지몽이라는 그 사자성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얘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자, 여기서 깼어. 근데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 꿈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시오몽이로다. 여기도 같이 나와 있죠. 옆에 보시면요. 모두가 지금 헛된 꿈이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악몽을 꿨지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그대의 꿈은 몽사 가운데 제일이니. 근데 웃긴 거는 야, 그 여태까지 네가 꾼 꿈이 다 허사라고 했는데 얘는 뭐 몽사 가운데 제일이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수궁에 들어가면은 만인 위에 거한다는 것이니 어찌 아니 좋을 순가 더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는 거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토끼는 점점 고지 듣고 시색이 만면에 말했다. 노형의 해모하는 법이 귀신 아니면 도깨비라 할 만하오. 소강철 이승프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 고사인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쵸? 다시 살아온들 이루어다 더할 수인가. 아름다운 몽조가 이미 나타났으니 내 북이 어디 가랴. 떼어놓은 당상은 좀이나 먹지. 하지만 만경창파를 어찌 득달하오. 자, 만경창파가 뭐야? 이거 고전시가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공간이에요. 바다입니다. 바다. 네, 만경창파 요거 바다예요. 혹은 만경파라고도 합니다. 바다를. 자, 그대는 조금 더 염려 마시오. 내 등에만 오르면 순식간에 득달할 터니 그런 걱정은 해녀 하지는 마소 하면서 토끼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천만 뜻밖의 그대 같은 군자를 만나 어두운 곳을 떠나 밝은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도우심이라. 성인이 성인을 알다 했으니 나 같은 영혼은 형 같은 영혼이 아니면 어찌 능히 알리오. 근데 보면은 토끼의 성격도 조금 이상하죠. 그죠? 자기에 대한 약간 뭐가 좀 커요. 자의식 과잉이 좀 큽니다. 일단 그죠? 아니었다면 나는 헛되이 산중에서 늙을 뻔했고 나 아니었다면 수중 백성들은 어진 관원을 만나지 못할 뻔했도다.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 뒤에서는 이제 누구랑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용왕과 토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이제 만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 잔치가 파하자 용왕이 토처사에게 말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토끼가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속는 척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여기에서의 토끼는 자라의 게임으로 얘가 어떤 욕심이 있었기에 가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여기 나와 있을 텐데. 부귀공명, 그 다음에 부귀영화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입신양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용궁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좀 막 그 꼬시는 말투에 넘어가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부귀공명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높아지는 걸 부귀공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에 대한 욕심이라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쨌든 속세에 대한 욕심으로도 연결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작품 내적인 부분 말고 뭐 백성들이나 혹은 뭐 그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왕이 말했는데 토공이 과인의 병만 낫게 하면은 천금상에 만호후를 봉하고, 만호후가 뭐냐면은 그 집이 만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만채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귀를 한 가지로 누릴 것이니 속히 나아가 간을 가져라. 사실 이게 지금 중략 부분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얘가 원래 용왕 측에서는 그냥 배를 확 막 갈라가지고 그냥 간을 딱 꺼내버리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토끼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야, 간 밖에다 두고 왔는데?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밖에다 두어요? 그죠? 간에 배 밖으로 나왔네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순발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용왕도 약간 좀 미련해. 그죠? 미련하니까 위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토끼가 취한 중에 한 번 속기도 원통하거늘 두 번 속을까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선 이제 뭐야? 토끼는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자, 대왕은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의 은혜를 만분지 1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급히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냥도 아니야. 탈출을 하려는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라랑 동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믿음 혹은 신뢰를 준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괜히 맞아요?
그냥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튿날 왕에게 하직하고 별지부리 등에 올라 만경창파 큰 바다를, 이거 자주 나오죠. 아까도 나왔고요. 그죠? 순식간에 건너 육지에 내리자 토끼가 자라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다리뼈를 추여보내고 싶지만, 네 다리뼈를 확 막 분질러버리고 싶지만 용서하노니 너희 용왕에게 내 말 전해라. 그럼 이거 보니까 그래도 야, 내가 지금 간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았는데 그냥 살려줘 보네. 그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이 어떻게 간을 임으로 꺼냈다 냈다 하냐. 신출귀몰한 나의 꾀에 너의 미련한 용왕이 잘도 속았다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지혜롭고 꾀를 부렸는데 얘는 그 와중에 미련하다는 어떤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그쵸? 미련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라가 할 일 없이 뒤통수 툭툭 치고 무료히 회정하니 다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용왕의 병세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알 길이 없더라. 자, 요런 식으로 알 길이 없더라 라는 얘기는 누가 빌려서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이 상황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이 편집자나 혹은 서술자가 감정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서술자의 어떤 개인적인 진술이에요. 개인적인 진술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견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혹은 상황 자체를 얘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평가를 하는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 얘기까지도 그냥 진행을 해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토끼는 별주부를 보내고 희희낙낙하며 너른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흥에 겨워 말았다. 인디 살았구나. 수궁에 데려가서 배째일 뻔, 그치. 장기 털릴 뻔했죠. 내끼로 살아 돌아와서 예전 보던 만산 풍경 다시 보고 옛적 먹던 산의 열매며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알았더냐. 이게 약간 좀 이제 마음을 고쳐 먹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한참 이렇게 논일 적에 난데없는 독수리가 높이 나니 토끼의 위급이 경각에 달렸다. 자, 아까는 이미 나한테 어떤 시련을 부과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용왕이었다면, 그쵸? 용왕 쪽 사람들이었다면 이번엔 또 누구야? 독수리예요. 그래서 토끼는 스스로 생각했다.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는데 이 미련하고 배고픈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리리요? 토끼는 창황망조하여 한중에 문득 한 꾀를 내어 말했다. 여보, 독수리 아주머니, 내 말 좀 잠깐 들어보.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황해 모은 양식이 쓸데없이 한이니 오늘 이렇게 늦게나마 만났으니까 어서 밥이 갑시다잉. 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 독수리한테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용궁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기를 탈출하는 어떤 소재란 말이에요. 그죠?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소재.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의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음식이 있다고 가만히 설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나는 수궁 용왕이 아니거든. 어찌 너한테 속을 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수리 아주머니, 토진하는 정담 좀 들어보시오. 이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간쓸게일까요? 간쓸게를 내놓으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돈도 이리 할 사돈이 있고 그 저리 할 사돈이 있다 한과 같이 수부의 왕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고 각자 사정이 다른 건데 뭐 이런 얘기죠.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사이이지만 우리는 종종 서로 만날 사이건을 어찌 감히 속이겠소. 그러니까 뭐야, 용왕은 내가 볼 일이 없으니까 꺼지시고, 뭐야, 벌써 졸려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니까 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건넌마을 이동지가 이제 납지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아니 뭐야, 뭐라는 거야? 형편과 그 밖에 사냥하느냐. 자, 나를 심히 놀래기로 그 원수를 갚는데 갚기를 생각하더니 금년 정유월에 그 집 맛배가 병아리 40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와서, 자, 대충 요 얘기인 거 보니까 약간 독수리한테 뭐 먹을 게 어디에 있다 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또 제일 기난 용궁에 있던 꾀주머니도 내게 있으니 아주머니는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니, 아니 그 가지기만 하면은 그 조화가 무궁하지만 그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요. 꾀주머니니까 어떻게든 뭐 좀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아주머니에게는 모두 기묘한 것이니 나와 함께 어서 갑시다. 그 음식 도적은 매일 잔치를 한데도 그 다 못 먹을 것이고, 꾀주머니는 가만히 있어도 그 평생을 잘 견디게 해주니 어찌 아니 좋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미련한 독수리가 솔깃해하며 말했다. 자, 미련한 독수리도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쨌든 독수리에 대해서 얘가 뭐야, 특정한 평가를 하고 있죠. 그쵸? 맞아요? 독수리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 여기 부분도 뭐야, 편집대상 논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아무려나 가보세 라면서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독수리가 토끼의 처소를 찾아가니, 자, 바위아래로 들어갈 때 조금만 놓아달라고 토끼가 부탁하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독수리한테 잡힌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독수리가 말했다. 자, 조금 놓아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찌냐? 토끼가 대답했다. 아이, 그럼 조금만 늦춰줘. 독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주는가요? 어떠하리라고 한 발로 반만 쥐고 있었더니 토끼가 바위 아래로 점점 들어가다가 톡 채치며 말했다. 바로 이것이 꾀주머니인지 라면서 여기선 독수리한테 이제 뭐야, 약간 조롱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독수리 같은 경우는 뭐야, 풍자와 해악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풍자나 해악이 들어간 존재가 크게 두 명인 거죠. 크게는 두 명이죠. 그렇죠? 용왕과 독수리,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면적인 내용은 단순히 용왕과 토끼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이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그때 조선시대 당시에 권력,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기보다는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약간 좀 나쁜 권력자들, 횡포를 부리는 권력자들, 이제 그것을 대응하는 백성들, 요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서술자가 개입하여, 이거 편집자적 논평 연결되죠. 그쵸? 인물의 후일담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후일담이 뭐였어? 그 용궁에서 빤스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자라랑 뭐야, 그 용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인물 간의 갈등 관계. 그 기본적으로 외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쵸? 누구랑 누구? 자, 정확히 토끼랑 용왕, 그 다음에 토끼랑 독수리,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었고요.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인물의 말을 통해 앞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 맞죠? 앞에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4번.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인물의 발화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우리 여기 아까 고사인용 나열한 부분에서도 뭐야, 다 문장 구조가 비슷비슷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대구도 같이 넣어볼 수가 있겠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니까 이것도 넣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여러 고사를 인용한 것까지는 맞아. 근데 자연에 대한 인물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냥 차라리 인물에 대한 인물의 태도라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토끼는 자라의 해몽을 듣기 전 자신의 꿈을 길몽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니, 애초에 얘는 지금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요건 그냥 제끼면 되겠죠. 그죠? 2번. 자라는 토끼의 웃음을 보고 자신의 내심이 간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파가 아니라 너 속았구나. 헤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3번. 자라는 수궁의 대왕이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치? 하나라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등용한다고 했으니까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4번. 토끼는 만경창파를 득달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에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일단 초반에는 의구심을 지는 게 아니라 나 싹 가능해볼게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긴 틀렸고요. 5번은 토끼는 육지에서 내려와 헤어진 직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진짜 끝났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안도했겠죠. 자,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꾀주머니, 그 다음에 니은도 꾀주머니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죠. 기억은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이 독수리한테 약간 거짓말 치려고 하는 부분이고, 니은은 내가 널 속인 거다라는 부분인 거니까. 자, 1번 기억은 토끼가 독수리에게 환심을 얻는 계기이다. 요거는 맞겠네요. 요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토끼와 독수리에게 모두 실제 형체가 있는 대상이다. 독수리한테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토끼가 독수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참임을 증거하냐.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는 근거지. 이게 뭐야. 여신아 먹으라. 이러면서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독수리로 인해 토끼가 열쇠에 몰리는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일단 기억은 열쇠가 맞고요. 니은 부분은 열쇠가 아니라 우세이겠죠? 얘가 결국 빤스런을 쳤으니까. 그죠? 그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독수리에게 결핍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 토끼가 제시한 바다. 이거는 기억은 맞지만 니은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시면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공간적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공간적 배경은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작중에 여러 공간이 제시되는 경우에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자, 일단 거기 위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사건이 종결되거나,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전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종결되거나 전환되거나 시간의 흐름, 세 가지가 있겠네요. 이때 각각의 공간들은 인물이 지닌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공간적 배경은 인물의 성격 형성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는 공간이 인물의 행동 방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공간에서 인물이 시련을 겪으며, 자, 거기도 동그라미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다음은 윗글의 공간적 배경과 작중 인물의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수군과 육지는 계속 와리가리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1번. 자, 토끼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뭐 때문에 그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자라가 토끼를 속이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거 끝났잖아. 일단 속였고, 얘가 자라가 토끼를 속이고 나는 속았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자라가 A에서 B로 토끼를 데리고 이동하게 된 것은 용왕과 토끼가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럼 용왕의 욕망은 뭔데? 장수죠. 그죠? 그 다음에 토끼의 욕망은 뭐예요? 부귀영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라가 B에서 A로 혼자 이동하게 된 것은 A를 경험한 토끼가 자라의 속임수를 믿었던 예전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을 변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계속 내가 속아서라도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꺼져 이러고 했기 때문에 연결되고요. 4번. 토끼가 B에서 A로 이동하게 된 것은, 자, 토끼가 A를 벼슬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이루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자, 토끼가 C에서 B로 이동하게 된 건, 토끼가 A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독수리와 공유하고자 아니라 독수리한테도 적용을 시킨 거잖아. 그죠? 요런 부분이 틀린 거지. 적용시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친구 두 분은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직 문제 다 안 푸는 거 있어요? 혹시? 거기만 좀 풀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은 뭐 잠깐 여기로 가실래요? 저 딴 강의실로 잠깐 가게. 호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이원적 구조.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적 구조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 뭐 천상계, 인간계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이승, 저승이 될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같은 천상이나 인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승, 저승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원적 구조가 좀 유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숙향전이랑도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친구는 근데 내일 시간이 안 되세요? 저 내일 연차전차 전공이랑 하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딱 싹 다 묶어가지고 얘기를 5월달에 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딱 그럼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이시네요. 그렇죠. 시험 잘 보세요. 이게 다른 이런 영상이야 뭐 그냥 올려드리면 되는데 직보는 직보 같은 경우에 직보는 이제 하자마자 바로 편집을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2시가 넘어가지고 아마 주무시지 않을까. 주무시지 않을까. 보통 아무튼 그래요. 자, 거기 그러면 볼게요. 자, 자신의 새 아들이 단명하리라는 예언을 듣고 자, 범우랑은 고승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을 살리려 한다. 하지만 새 아들은 금기를 어겨 과양생처에게 이제 살해되고, 자, 살해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 누구였냐? 범우랑이었나? 범우랑 맞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이 아들들의 수명이 되게 낮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명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가 금기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니네가 좀 잘 살게 하려면은 니들이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국 금기를 어겼대요. 근데 금기를 어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으면 혹시 이거 들었어요? 학교에서? 금기.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었다. 금기화소라고도 합니다. 금기화소 모티프라고도 해요. 어쨌든 금기를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 살해되고요. 이어 과양생처의 새 아들로 이 과양생처가 누군지 알아? 과양생 와이프. 그건 맞는데 그건 틀림. 제주도 쪽이었나? 그쪽에서 마녀 스타일로 나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어 광양생처의 새 아들로 환생하나 한나라 한시에 또 죽었어요. 이 아들은 뭔 잘못이야, 씨발, 그지? 광양생처가 탄원서를 올려 자, 김치원님에게 해결을 요구하자 원님은 강림을 저승에 보내 염랑을 잡아오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강림이라는 친구겠네요. 그쵸? 우리 동욱징. 우리 동욱징이 뭐야? 너 염라 잡으라고 이제 염라 사냥하라고 출장 갔어요. 그죠? 출장 갔어요. 그쵸? 자, 아무튼 그 밑에 나는 저승 염량을 잡으러 갑니다. 아이고 그 이승동관님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유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보십시오. 저승을 갈 수 있는지 못 가는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둘, 이왕적 구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겠죠. 이 둘은 서로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게, 물론 저승의 존재는 이승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승은 저승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로 어떻게 가, 그죠? 거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강림이는 저승 동관님아, 나의 갈 길인 저승길을 인도나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언하니, 어디 갔냐? 이원사자가 생각해보니, 자,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어서는, 못 걸리는 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씨발 처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결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승동관님,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강님이 다른 이름으로도 또 불렸네요, 그쵸? 맞죠? 얘가 이제 이승동관으로도 또 불렸네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고려소설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항상 이름이 다르게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무튼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한번 뭐 저승을 가보십시오. 그래. 땀적삼이 있으니까, 이 땀적삼이라는 게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 혼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뭐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승에 가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자격을 주어주는 뭐 소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저승강님이 아니라 저승동관이 어떻게 보면 이 여기에서는 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삼혼을 불러드리거든, 혼정으로나 뭐 저승 초군문을 가보십시오. 근데, 아니다. 요거 됐다. 그 다음에, 모랫날 사오시면은 그 염라왕이 아래쪽 말제자부 장자집에 외따라기가 그 신병이 들어가지고, 신병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너무 잘하신, 얘기해줬어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유튜브에 그런 걸 보신다고요? 실제로 나와요. 아주, 하긴 더글로리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고, 전세남굿을 받으러, 내려설 것이니, 초문군의 적폐지를 붙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마가 도달하면은 염라왕이 탄 가마이니 그 염라왕을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행기못에 도달하거든, 행기못가에 보면은 인간에서 제 명에 못 주고 남의 명에 죽은 사람들, 이 저승도 못 가고 이승도 못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혹은 타의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슬프게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관님이 행기못가에 당하면,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여기 공간에선 이런 절차를 밟고 저 공간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이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당하면은 아이고 나도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동관님 쾌자섭을 잡을 것이니, 그때는 자, 전대끼의 떡을 자잘하게 부숴서 동서로 뿌리고 보면은 저승 초군문에 붙어질 것입니다. 동관님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그런 거야? 억울하니까 이제 좀 빼놔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것들 물리치는 방법까지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동관님아, 자, 저승 증표, 불삽, 운삽, 뭐 이런 것들을 저승 증표나 갖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 아이고 내가 못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저승증표가 없으면은 그 저승을 가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저승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소재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자. 저승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강림이가 손뼉을 치면서, 아유, 내일이구나.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자,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나와요. 오늘 아침 한 12시 반부터 지금까지 하다 와가지고, 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 그 이별하러 나올 때 그 저승 초군문에 가기 전에 급한 대목을 당하거든. 그 허리에 채워준 명주 전대를 3번 털면은 알도리가 있으리다. 처음부터 뭔가 안배를 해놨네요. 저승증표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급한 대목이로구나 하여 전대 허리띠를 3번 털어보니, 자, 동신겸, 그 다음에 불삽, 그 다음에 운삽, 그 다음에 영구의 운삽이 다르륵하게 떨어집니다. 야, 3번 터니까 딱 필요한 거 다 떨어졌네,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나? 요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작품 자체가 어차피 전기적 요소가 뭐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원사자가 이게 그 저승증표입니다. 그때 낸 법으로 그 우리 인간 사람도 죽으면은 동신겸 불삽 운삽을 하여 풍기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승 이원사자가 강림의 땀적상을 겪어서 아유 그 강림이 보호 이게 초혼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초혼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영혼을 부르는 그 이름은 초혼, 그러니까 영혼을 부르는 그 행위를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혼을 불렀더니 강림의 삼혼은 저성 포도리청 호안선을 지나가 행기못을 가보니 행기못가에 앉은 사람들이 사람들에서 제명의 못주 여기 사람들이 오라버님 날 데리고 가십시오. 형님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조카 동생아 나도 데려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관대 섭을 불끈 잡아가니 강림이 전대끼에 떡을 꺼내어 자잘하게 끊어서 동서로 흩뿌리니 저승 못 간 사람들이 배고픈 김에 떡을 주워 먹으려고 관대 섭을 놓아버린다. 강림이는 눈을 질기만 하면서 행기못으로 빠지고 보니 저승 연추무짐에 붙어집디다. 잠깐 붙어집디다. 잠깐 좀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요거 보니까 요거는 판소리계 소설과 관련된 판소리적 문체 라고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요 말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강림이는 저승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정명으로 차례차례 저승으로 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저승으로 갈 때 이제 뭘 기준으로 해? 운명 혹은 수명이라는 게 이미 운명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운명론적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라는 적폐지를 붙여두고 오라는 분부를 받아 강림이가 인간 세상에 오는데 그럼 여기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렇죠. 이제 저승 취업한 거죠. 저승 취업했어요, 다시. 그래서 길이 힘들면서 길 옆에 앉아있더니 까마귀란 진심이 까옥까옥 하면서 형님아 그 적폐지를 내 앞에 붙여주십시오. 인간 세상에 가서 그 붙여두고 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얘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적폐지를 까마귀에게 주었더니 암내기에 달아서 인간 세상에 날아오다 보니 말 죽은 밭에서 말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앉아서 말피 한 점을 얻어먹고 가려고 까옥까옥 울다 보니 말 잡던 백정이 말발굽을 끊어 잡아 던졌는데 자기를 향해 쏘는가요? 까마귀는 앞날개를 벌려 날았더니 적폐직은 도록히 떨어집니다. 아니 근데 결국 방해했네요. 그죠? 조력자인 줄 알았으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담구멍에 있던 백구렁이는 적폐지를 옴찍 먹어버리니 그때 낸 법으로 뱀은 죽는 법이 없고 9번 죽어도 10번 환생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약간 신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전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옆에 보니 솔개놈이 앉아있으므로 네 적폐지 달라 까옥 하더니 안 보았다 뺑고로록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음성상징어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때 낸 법으로 지금도 까마귀와 솔개는 만나면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 싸우는 법입니다 라는 부분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인간 세상에 날아와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자손 갈 때 조상 가십시오, 조상 갈 때 자손 가십시오.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는데 순서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쵸? 이렇게 말해버리니 순서 없이 누구나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가 굳게 울면 나쁜 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까마귀는 아이 죽을 까마귀, 낮 까마귀는 젊은 사람 죽을 까마귀, 오이의 까마귀는 망년노인 죽을 까마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미 까마귀가 이제 부정적 인식으로 이제 각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솔직히 까마귀가 울면 좀 막 부정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지붕 꼭대기에서 우는 까마귀는 상인 죽을 까마귀. 요거 계속 열거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쭉. 그죠? 중간지에서 우는 까마귀는 중인 죽을 까마귀. 아랫지붕에서 우는 까마귀는 하인 죽을 까마귀. 소리가 듣기 싫은 까마귀는 싸움날 까마귀. 동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는 몇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저승초국문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득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얘가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관이 어째서 차례차례 오라고 했는데 아이 어른이 다 왔느냐? 강림이에게 문초를 하니 강림이는 까마귀를 잡아 문초를 하는데 적폐지는 말 죽은 밭에 들어가서 잃어버렸다고 한다.
보리대 형틀에 묶어 밀대 공장으로 까마귀 아랫도리를 좀 너무한데 고자라니 그때는 법으로 까마귀는 갈아놓은 밭을 걷는 모양으로 바로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강림이에게 염라왕이 분부를 하되 동방삭 이를 잡자고 하여 차사를 보내는데 아이 차사가 가면 어른이 되고 어른 차사가 가면 아이가 되어도 잡아오질 못하니 어떤 일이냐. 네가 동방사기가 있는데 가서 동방사기를 잡아오면은 그 뭐 한 달을 늘려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인턴 그 미션 받는 것 같아. 재계약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어서 그건 그리 하십시오. 그래서 강림이가 그 마을에 내려가서 검은 숲을 시내 방천에서 발강발강 씻고 있더니 동방사기가 넘어가더라. 야, 넌 그 어떤 일로 그 숯을 앉아 씻느냐? 아, 그런 것이 아니라 검은 숯을 100일만 씻고 있으면 하얀 숯이 되어 100가지 약이 된다고 해서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아 저놈아 내가 동방사기 3000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강림이가 방금 웃으면서 옆에 찼던 홍사주를 내놓고 동방사기 몸을 결박하니 자, 그 다음에 어떤 차사가 와도 나를 잡을 차사는 어떠하면은 동방사기 3000년을 살다 보니 강림의 손에는 잡히는구나. 으스 저승에 가자. 염량에게 바쳤다니 염량이 강림이 똑똑하고 역력하니 요 얘기는 뭐야 그 성격의 직접 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사람 잡는 인간 자사로 들어서라. 이제 정규직 전환됐어요. 드디어 이동욱이 됐습니다. 그 후로 강림은 사람을 잡아가던 인간 차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옆에 문제 잠깐 보고 이제 쉬도록 할게요.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셨어요? 크게는 없었죠? 자, 1번. 밀길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동방삭은 강림의 말을 겉으로는 믿는 채 하지만 속으로 의심했으면 안 잡혔지, 그죠? 그 다음 2번. 강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이원사자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고. 3번. 염라왕은 한 달 놀게 해주는 것을 대가로 하여 강림에게 일을 시킨다. 그건 맞겠네. 인턴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잠깐 넘기면서 좀 볼게요. 자, 기억 땀적삼이네요. 땀적삼. 자, 이원사자가 서문 부리기를 하여 강림을 저소름으로 이룬 동안에 사용된다. 이거 꼭 필요하다 했었잖아. 그죠? 2번, 니은이 팽기못에서 누가 있어? 약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잖아. 그죠? 니은은 세계관의 경계가 되는 장소로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기능을 한다. 중간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맞고요. 디귿이 어디 갔니? 전대기의 껌. 이거는 얘네들 억울한 애들 잠깐 물리치는 데 쓰는 거잖아. 그죠? 강림이 저승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쓰입니다.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니을이 넘겨야 되겠죠? 말 잡던 백정. 리을은 강림을 방해하는 존재를 물리침으로써 오히려 강림이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이 미음이 어디였니? 여기 있네. 검은 숯 있네요. 강림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꾀를 내어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한다. 동방삭을 잡게 된 거죠. 그쵸? 자, 3번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부분은 신화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신비적 기능은 신성함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우주론적 기능은 자연물이나 유래, 이치를 설명하는 기능. 이게 까마귀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은 관습, 의뢰와 같은 유래를 밝히고 신성한 존재가 개입한 결과, 밑줄 신성한 존재가 개입한 결과. 사회 질서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부분 연결시켜 주시고요. 교육적 기능은 올바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일깨워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강림이 3000년을 산 동방삭을 저승으로 잡아왔다는 내용은 영원히 사는 신적 존재에 대한 신성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신비적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 근거. 근데 여기서 동방삭은 신성함을 느끼다가 보기엔 좀 어렵잖아. 그죠? 넘어가시고요.
이번 강림 때문에 까마귀의 독특한 걸음새가 생겨났다는 내용은 신성한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 특정 현상이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기능과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죠? 자연 현상이 생겨난 유래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기능에 좀 더 가깝죠. 그죠? 얘가 실제로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3번. 까마귀의 실수 탓에 사람들이 나이 차례로만 죽지는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죽음과 관련한 현상의 내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윗글이 지닌 우주론적 기능을 이야기하는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긴 하지만 자연현상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타이에 의해 죽기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죠? 그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넘어갔고 4번 볼게요. 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차사본 풀이는 이승의 존재인 강림이 인간 차사로 자리 잡기까지의 내력을 풀이하는 무속신화이다. 강림은 저승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고 바로 그 여행 체험과 과업 수행을 통해 인간 차사의 직책을 부여받는다. 자, 일반적으로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은 아래와 같은 연속적 서사를 거치는데 차사본풀이 역시 큰 틀에서는 괴를 같이 하지만 추방의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현의 경험을 통한 능력을 발휘하고 과업 원수를 통해 신의로 자리 잡았는데 추방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차사본풀이에선 추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방이라는 게 뭐겠어요? 적강이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적강. 자, 그래서 1번 나는 저승 영랑을 잡으러 갑니다 라고 한 강림의 말에서 강림이 저승 여행이 추방의 결과가 아니라 염랑을 잡아야 하는 과업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추방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2번 자, 저의 저승길 인도대로 저승을 가보십시오 라고 이원사자의 말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강림의 모습에서 강림이 시련을 이겨내는데 조력자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그 이원사자겠죠? 그죠? 3번 강림의 전대 허리띠에 담긴 물건을 보고 이게 저승징표입니다 라고 한 이원사자의 말에서 강림이 주어진 과업을 원수하는데 큰 부인의 도움,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었죠. 4번 채판관과 갈등을 겪고 난 다음 강림이 까마귀를 잡아 문초를 하는 모습에서 강림이 실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갈등을 겪었다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벌 받은 거잖아. 그죠? 그 부분이 틀렸네요. 5번 동방삭을 잡아 바친 강림에게 똑똑하고 역력하니 사람 잡는 인간 차사로 돌아서라 라고 한 염라왕의 말에서 강림이 과업 완수를 통해 이승의 존재에서 신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나요? 여기서 큰 부인이 응. 그 여기 전에 문제 풀었을 때 네. 약간 신비한 능력이나 종기적인 능력이 있다고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큰 부인 도움이 당연히 그 전기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특이한 물건들을 가져왔겠죠? 네. 됐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